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몰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한 1년 만에 다시 재업그레이드한 나트랑 3년차, 이제 조만간 4년차인데 뭐라고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3년차에 관광객은 잘 모르는 여행 필수 팁, 여행 노하우 전격 공개하는 날입니다. 뭐 공개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좀 이것저것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훨씬 더 탄탄한 내용들을 오늘 가져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keep going 하는 걸로 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어요. 저희가 주제를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사실 공항이잖아요. 공항부터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항에 도착을 하시면 시내로 나오시는 교통수단 어떤 걸로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야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야짱은 깜란공항에 다 도착을 합니다. 깜란공항에서 깜란 지역 쪽에 있는 리조트를 가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깜란에서 대부분은 시내 쪽으로 나오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뒤에 보이는 이런 배경에 시내 쪽으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시내로 나오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자, 그럼 나오는데 교통수단이 필요하겠죠. 이 깜란공항에서 나장 시내로 나오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공항 버스 이용입니다. 이 공항 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한국의 버스 같은 느낌이에요. 공항에서 딱 내려서 나오면 쉽게 버스 티켓 파는 곳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인당 65,000동이라는 사실 저렴한 금액으로 탑승을 하실 수 있는 버스예요. 그렇지만 이 버스의 단점은 있죠. 원하는 곳에 목적지에 정확하게 내려주질 않습니다. 가는 길에 내려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럼 내려서 조금 더 걸어가야 하거나 혹은 거기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시거나 그런 번거로움이 살짝은 있습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 버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차야지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긴 하고요. 내려서 또 다른 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짧게나마 이용을 한다면 택시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비싼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두 분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스 이용을 그래도 하시는 게 금액적으로는 가장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항버스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인당 65,000동, 둘이 13만 동 내려서 택시비가 보통 시내에서는 다 3만 동 정도 거리거든요. 그럼 16만 동으로 내가 원하는 시내 호텔까지는 무난하게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다가 약간의 돈을 더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공항 버스와 미니 버스가 있어요. 미니 밴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무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밴 차량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당 10만 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작은 차이기 때문에 한 5명이 차면은 그냥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호텔 바로 앞에 세워주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바로 세워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혼자 이용하시기에 괜찮은 교통수단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리무진, 밴 차량 또한 버스 티켓 판매하는 정류소에서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이 잘 안 보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딱 하셔가지고 탑승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한 가지, 버스나 리무진에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침 시간대부터 저녁 시간대 정도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다른 수단을 이용을 하셔야겠죠? 또 다른 교통수단 두 번째, 여행사의 픽업 서비스죠. 저희는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잘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보통 네이버 검색이나 여행 카페를 통해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택시입니다. 사실 저희가 버스만큼이나 이 택시 이용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살짝만 틀어보시면 버스 티켓 판매하는 곳이 있고,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보면 택시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떡하니 정찰제로 적어놨어요. 예전보다는 호객행위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태 택시라고 파란 색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모범 택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기본 로컬 택시가 있습니다. 4인승 기준으로 30만 동, 밤에는 35만 동, 7인승 기준 35만 동, 밤에는 40만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새벽 시간에도 거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랩을 잡으시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제 그랩으로 했을 때보다 저렴한 경우들이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 얘기를 살짝 드리면, 이 깜란공항은 특히나 일 처리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한국의 공항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걸 제가 베트남 살면서 느끼거든요. 한국만큼 빠른 데가 없어. 이 전자인식도 없고요. 다 대면에서 한 명 한 명씩 넘어가는데 그거조차도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 소비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공항인데요. 혹시나 뭐 비행기가 우리 비행표만 왔다라든지 이런 운 좋은 상황 덕분에 입국 수속이 빨리 끝나더라도 짐 또한 늦게 나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것도 있고 뭐 짐을 빨리 받는 방법도 있고 뭐 돈을 주면 사실 안 되는 건 없긴 하지만 이런 팁도 하나 드려볼까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요즘에 좀 자주 쓰는 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베트남을 오시는 베트남으로 뜨는 비행기 자체는 저가항공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비에제,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뭐 에어서울 뭐 다양하게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비행기가 저렴한 대신에 수화물을 따로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할 때는 수화물 없이 기내용 캐리어만 해서 챙겨오고요. 여기 낮장에서 우리 캐리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캐리어 저렴하게 사셔가지고 갈 때만 수화물을 추가하는 방법인 거죠. 한국에선 사실 짐 찾는 거 물론 조금 걸리더라도 여기만큼은 괴롭지 않다라는 거죠. 기내 수화물만 여기로는 가져오시면 내 짐만 내 몸만 가지고 입국 수속만 빨리 끝나면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한국 가실 때는 춤 붙이면 끝이니까 그런 팁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환전에 대한 얘기 살짝만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아주 최근에 환전 영상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 영상을 대체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100달러와 5만원권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였고요. 그때 얘기 안 드렸던 제일 기본적인 거는 환전은 금은방에서 가장 잘 쳐줍니다. 공항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소액만 딱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공항에서 환전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시내에 있는 금은방에서 환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리조트나 이런 데들은 카드 사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챕터는 날씨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현재는 9월 말인데요. 9월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루에 1회, 2회 정도는 비가 꼭 옵니다. 물론 비가 안 온 날도 있지만 90% 정도는 비가 꼭 왔어요.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실 필요도 없는 게 비가 오더라도 1시간 정도, 길어봤자 2시간 정도면 끝이 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이 더운 여름 날씨를 더위를 살짝 물러가게 해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하기에도 사실 적합한 날씨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본격적인 우기가 11월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월과 10월은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재작년에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이 말인즉슨 10월에서 12월까지는 본격적인 우기 시즌이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집중 우기 시기보다 지금이나 10월 초 정도까지는 여행하기 덜 나위 없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 여행 스타일이 좀 관광 스타일이다, 나는 관광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낮장이 우기로 접어들면서 달랏이라는 곳이 건기로 넘어갑니다. 건기로 넘어간다면 달랏이 여행하기 또 좋겠죠. 달랏에서 충분한 관광 여행 즐기시고 낮장에 오셔서는 비도 좀 보고 휴양을 좀 편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여행 코스를 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하노이 쪽, 베트남 북부 쪽에 태풍이 크게 왔잖아요. 그 크게 오면서 한국에도 기사들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낮장은 태풍 피해가 전혀 없나요? 낮장에도 지금 태풍이 곧 온다고 하던데 괜찮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살면서 태풍 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요. 규모가 작아서 그냥 폭풍우 같은 느낌일 뿐이었고 혹은 거의 오지를 않았어요. 온다 해놓고 비껴가거나. 낮장은 태풍 피해가 정말로 적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올해 태풍 여러분 절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때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는 태풍이 잘 오지 않는 동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1년으로 좀 따져보자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진짜 이 낮장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꼭 오세요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좋고요. 5월에서 9월까지는 덥지만 직장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시기죠. 여름 휴가도 있고 애들 방학도 있고
그리고 10월에서 12월은 우기이지만 덥지 않아서 비 오는 날의 낮장을 좀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년의 날씨도 매력 있는 동네죠, 이 낮장이. 자,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얘기를 또 드려볼 건데, 관광지도 제가 영상 모음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제가 영상 모음 말고 한 3박 5일로 가장 많이 오시기 때문에 3박 5일 일정, 최적의 일정을 짜서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여러분. 아무래도 낮장은 혼자 여행하기에도 좋고 자유여행하기에도 너무 좋고 처음 여행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일정 딱 짜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벌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모기만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모기, 댕기열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보다도 무서운 게 저는 화상개미예요. 뭐 이름이 뭐 청딱지 모시기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 긴 이름은 모르겠고 화상개미, 화상벌레라고 하죠. 아마 화상벌레라는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는 이름일 것 같은데 뉴스에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 있죠. 거기에서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화상벌레에 물려가지고 막 병원을 가고 막 난리가 났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어마무시한 벌레죠. 저는 여기 살면서 딱 2번 봤었어요. 실물 2번, 영접. 어디서?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개미보다는 조금 더 길고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진짜 요만한데 눈에 좀 보여요. 제 주변 지인이 실제로 이 화상벌레라는 걸 뭣도 모르고 그냥 개미겠지 싶어가지고 손으로 잡고 그걸로 눈도 비비고 몸도 여기저기 만지고 막 이랬는데 만졌던 모든 곳들이 다 진짜 퉁퉁 붓고 흉이 다 져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아프고 막 열나고 이게 뭐냐 하면서 병원도 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이 화상벌레가 가지고 있는 독 자체가 코브라가 갖고 있는 독성의 12배에서 15배 정도 세다라고 합니다. 이 벌레가 가지고 있는 그 화학 물질이 발열, 수포, 물집, 심하면 흉터까지도 남기기 때문에 화상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여기 여행 왔는데 수상한 벌레가 있다, 감히 함부로 손으로 잡지 마세요. 부드러운 그냥 휴지로 잡아서 죽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웃긴 게 얘 익충이더라. 해충을 잡아먹는 또 익충이래. 하여튼 근데 나를 해치니까 그렇게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댕기열도 마찬가지죠.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물면서 이 병이, 질병이 전파하게 되는 모기로 생기는 전염병인데요. 고열이나 그런 강한 통증을 유발하고 이거 2번 걸리면 굉장히 안 좋대요. 치사율도 엄청 높고 주변 친구가 또 그 댕기열 한번 물려가지고, 물론 베트남은 아니고 태국에서 물렸는데 물려서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긴 하죠. 베트남도 사실 매년 그 댕기열 주의보라고 하죠. 그게 뜹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진짜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모기 물려서 나 이거 댕기열 걸리면 어떡해,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요즘에 모기 알레르기 있는 분도 계시고 뭐 모기 물리면 일단 힘들잖아요. 모기 팔찌 이런 거 잘 준비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모기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죠? 질병에 관한 것들, 벌레에 관한 것들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노하우고 그냥 팁이기 때문에 사실 흔한 질병들은 아니에요. 흔한 벌레도 아니고요. 사실 크게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는데 2024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다웠을까요? 이 영상 속에 다 담지 못하는 것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한 번 더 준비를 할 계획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요런 노하우, 요런 팁,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영상 같이 겸해서 보시면 훨씬 더 여행 준비에 도움이 팍팍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기니까 한마디 좀 더 해보자면 한 방울, 2방울 떨어지면 도망가셔야 돼요. 폭우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팁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물론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노하우들 살짝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밌는 영상, 유익한 정보 영상 또 가져올게요. 안녕! my time, you all I want. Neither of us wanna be alone. Breathing in your love.
outside.